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이 어떻게 혈압을 떨어뜨릴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혈압이 굉장히 일반적인 혈관을 망가뜨리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고혈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운동에 의해서 개선되는 여러 가지 생리적 지표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빠른 반응을 나타내는, 즉 빨리 개선되는 그런 생리적 지표 가운데 하나가 인슐린 민감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민감하게 운동에 의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혈압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요 X축은 주당 운동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예를 들어서 90분이다 하면 하루에 30분씩 3번,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정도의 운동만으로도 혈압은 크게 개선되는 현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히 질병의 뿌리로서 역할을 하는, 정말 질병의 상당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그런 것이 인슐린 저항성인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도 예를 들어서 60분이나 90분 정도 주당 운동 시간, 그 정도의 운동만으로도 현저한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의 그래프는 안정시 심박수, 심혈관계의 어떤 개선이 또 현저히 나타난다는 것을 이거 알 수 있고요. 또 최대 유산소성 파워라고 할 수 있는 최대 산소 섭취량, 이것은 체내에서 산소를 수송하고 또 이용하는 능력이 개선됨으로써 이러한 최대 산소 섭취량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약 90분에서 150분 주당 운동 시간을 통해서 개선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혈액 중에 있는 지질이죠, 하나의. 그래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즉 HDL은 좀 더 긴 시간, 더 많은 운동량을 통해서 개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혈압이나 인슐린 민감도는 운동에 의해서 아주 빠른 그런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생리적 지표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혈압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혈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수축기 혈압이 있고 또 이완기 혈압이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을 최고 혈압이라고도 그러고 이완기 혈압을 최소 혈압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장이 펌핑하는 순간 수축해서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이 혈관으로 박출되어 대동맥을 통해서 박출되어 나왔을 때 이때의 혈액이 혈관 안에 벽을 미는 압력, 이것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20, 80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고혈압 환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그 혈압을 가진 사람이 운동을 할 때 보이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을 보면 운동 전부터 서서히 증가해서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 강도의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약 30분 동안 운동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그런 운동, 즉 점중부하 운동 방법을 통해서 운동을 수행했을 때, 그리고 이제 거의 최대에 가깝게 운동했을 때 보이는 혈압의 변화 양상입니다. 그래서 120에서 180, 200 이 정도까지 혈압이 증가하는 양상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혈압은 급격하게 감소해서 5분, 10분 되면서 거의 안정시 수준으로 돌아가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혈압이 원래 운동하기 전에 수준, 즉 안정시 수준보다도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운동 후에 한두 시간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속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20여 시간 가까이 지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운동 유발성 저혈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운동이 끝난 다음에 안정시 수준 이하로 혈압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exercise induced hypertension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현상은 운동 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혈압을 장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또 이것이 혈관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커니즘, 그 기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압이 안정시 수준 이하로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은 특히 혈관의 저항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혈관의 저항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운동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심장이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또 강하게 펌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시의 심장 박동수가 뭐 60회, 70회, 80회 이 정도 수준이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00회를 넘어서 150회, 뭐 심지어는 200회 이렇게 가깝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최대까지 운동을 했을 때는 뭐 심박수가 200회까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장 박동수가 강하게 운동을 하는 결과로 인해서 심장이 품어내는 혈액량, 1분 동안 품어내는 혈액량을 심박출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 결과 필연적으로 혈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품어내는 결과 혈액이 혈관 내벽을 미는 힘, 즉 혈압은 당연히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할 때 이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주된 원인은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된 것에 의해서 혈압이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혈압이라는 것은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고, 또한 이 말초저항, 총 말초저항은 Total Peripheral Resistance 해서 TPR로 씁니다. 이 총 말초저항이 증가를 하게 되면 혈압도 역시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운동 중에는 심박출량은 크게 증가하지만 총 말초저항은 다소 감소합니다. 즉 말초저항은 운동 중에는 감소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운동 중에 이 총 말초저항은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혈압을 약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갖다 주지만 운동 중에 심박출량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심장이 뛰는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더 크게 보여주고 혈액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소위 혈액의 흐름이 변화가 나타나죠. 그것을 운동하는 근육으로는 더 많은 혈액을 보내주고 운동하지 않는 내장 영역, 뭐 위나 간이나 뭐 이쪽 지역은 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흐르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blood redistribution, 혈류 재분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몸이 더 에너지가 필요한 쪽으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운동하는 근육에서는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압력은 떨어지죠. 즉 말초저항은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운동 영역에 있어서는 혈관이 확장되고 말초저항이 떨어지면서 더 많은 혈액이 이 운동하는 근육으로 흐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장 영역에 있는 혈관은 수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혈액이 현재 운동하는 곳으로 더 많이 흐르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산소를 갖다가 운동하는 근육세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혈류의 재배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혈관이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기 그 가운데 혈관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혈관의 중막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혈관 내피세포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구조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 운동 중에는
운동하는 근육의 혈관은 확장되는 이유는 이 근육이, 즉 이 혈관을 이루고 있는 평활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확장되기 때문에 혈관 내경이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혈액이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장 영역의 혈관은 오히려 근육이 수축을 해서 혈관 자체 직경이 좁아지게 됩니다. 혈관이 수축해서 더 적은 혈액이 이쪽 영역으로 흐르게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육을 그러면 더 확장시키고 수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물론 거기에 이제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서, 교감신경이 이것의 그 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혈관 내피세포입니다. 그래서 혈관 내벽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가 그러한 그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일종의 가스,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즉 산화질소라고 하는 가스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스를 분비하게 되면 이 평활근이 더 확장되고 이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순조롭게 잘 생산해서 분비하는 것이 혈관의 기능에 아주 극도로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 즉 산화질소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피세포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심장이 이렇게 펌핑할 때 혈액량이 이제 대동맥궁이라고 하는 이 혈관을 통해서 쫙 해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죠. 이렇게 퍼지게 될 때 혈액이 들어오는 그 순간 혈관벽은 순간적으로 확장을 하다가 다시 수축을 합니다. 즉 반사적인 확장과 반사적인 수축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혈관벽이 이러한 파동 모양을 그려줬는데요. 혈관이 파동을 치면서 혈액을 심장에서 먼 곳으로 이렇게 밀어내게 됨으로써 혈액이 대동맥, 그 다음에 더 작은 혈관인 소동맥, 이제 세동맥, 모세혈관 쪽으로 쫙 말초 쪽으로 이렇게 혈액이 순조롭게 밀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작용, 이런 파동을 맥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맥파를 느낄 수 있죠. 피부 가까운 곳에 지나가는 동맥에서 이 맥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목 부위에 요골동맥이라든가 또 상완동맥, 그리고 머리 이마의 옆쪽에 있는 축수동맥, 이런 쪽에서 또 경동맥, 이런 쪽에 이런 맥파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맥파는 기계적인 근육의 혈관의 근육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기계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할 때 팔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동맥계, 혈관도 아주 활발하게 이러한 그 수축과 이완 운동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럼으로써 혈관의 건강이 또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이제 혈관을 손상시키는 굉장히 커다란 요인이고, 특히 혈관 내벽을 이루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굉장히 주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왼편을 그림을 보시게 되면 혈관 내벽의 내피세포가 마치 타일 모양으로 쫙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결합 조직, 탄성판, 내탄성판을 거쳐서 요게 이제 중막이라고 하는 평활근 섬유, 근섬유가 이렇게 혈관 벽에, 동맥의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관벽은 이제 수시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손상받을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흡연을 한다든가, 니코틴이라든가, 이제 혈당이 높은 상태라든가, 또 스트레스라든가, 또 고인슐린 혈증이라든가, 또 고지혈증이라든가, 또 비만도 이제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일으키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런 혈관 벽에 이런 내피세포의 틈새
손상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런 이 내피세포의 손상에 나타나게 되면 이것을 이제 마치 시멘트를 메우는 것처럼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LDL이라고 하는 지단백질,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형태로 여기에 와서 이제 이런 손상된 부위에 이렇게 메꿔주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타일 벽이 떨어진 것을 수선하는 것처럼 이 콜레스테롤이 그런 부위를 자꾸 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피세포와 탄성판 사이, 그리고 여기 평활근 사이에 점점 쌓이게 되면 이 안쪽으로 이제 계속 조금씩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종의 그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이것이 이제 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면역세포인 대식세포 같은 것이 그것을 또 삼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혈관벽에 소위 플라그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랜스 지방이나 니코틴, 고혈당, 스트레스 뭐 이런 것은 이렇게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이런 꽃갱이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고혈압은 전체적으로 압력을 높게 부하를 걸리게 해서 더 빨리 그런 그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 손상의 속도를 더 빨리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마치 여기 해모로 표시되어 있죠. 이러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혈압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또 뭐 흡연이라든가 고혈당이라든가 이런 요인과 더불어서 고혈압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혈관 손상의 과정이 굉장히 빨리 가속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오른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든가 고혈당이든가 또 고지혈증, 또 비만과 같은 상태, 또 고혈압 이런 것들은 이 혈관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높여준다라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나쁜 물질, 즉 리액티브 악시즌 스페시스, 반응성 산소종이라고 하고요. 이런 그 해로운 물질들의 생성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내피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기보다는 자꾸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더욱더 혈관 내의 압력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 위험성은 높아지게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서클링 되면서, 즉 악순환 되면서 동맥경화가 더 쉽게 가속화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심장질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요. 또 뇌졸중 같은 것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그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은 심혈관계 질환의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그런 요인은 뭐 고혈압, 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지방 혈증, 흡연, 당뇨, 또 감염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같은 것도 역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에 주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상황을 에 대한 일종의 보호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약물, 그리고 이런 그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 이 산화로 인한 그 산화 과정, 손상을 좀 보호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물, 아주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는 약물이 스타틴이 있는데, 뭐 스타틴을 뭐 계속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이 운동을 통해서 혈관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접근법이라고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먼저 이제 이 운동에 의한 시어 스트레스, 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계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일시적인 문제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여기 쭉 혈관 내피세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쪽 부위가 이제 손상된 부위인데요. 내피세포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선되는, 복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운동에 의해서 기계적 스트레스가 받게 되면은 내피세포에서는 산화질소라고 하는 가스를 막 분비하게 되죠. 그래서 혈관 안쪽으로도 이렇게 분비하고 또 이게 평활근 쪽으로도 이렇게 분비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근이 말씀드렸듯이 이완되게 되면서 혈관이 더 넓어지게 되고 혈액의 흐름이 보다 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 NO, 즉 산화질소는 이 골수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혈액을 통해서 이 골수를 갖다가 이제 이 생성된 내피세포가 생성된 내피세포가 만들어낸 이 산화질소가 골수를 자극을 하게 되면 이 골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런 손상된 내피세포의 복구, 회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로 알려져 있어서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환 내피기원세포입니다. 그래서 엔도셀리얼 프로제니터 셀이라고 해서 이 순환 내피기원세포의 증식을 활발하게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순환 내피기원세포가 와서 손상된 부위에서 이러한 혈관 내피세포로 이렇게 이제 분화되는 이 부위에서 이 세포들이 혈관 내피세포로 분화됨으로써 이 부위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혈관의 재생이 더 순조롭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다 장기적으로 운동을 정기적으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이 내피세포가 이런 효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즉 엔도셀리얼 나이트릭 옥사이드 센세이스, 즉 요게 뭐냐면 혈관 내피세포의 NO, 즉 산화질소를 합성하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의 합성 능력, 이 효소의 활성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산화질소의 생성을 하는 내피세포의 기능이 매우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의 확장이 잘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말초 저항이 감소하게 되겠죠. 말초 저항이 감소하면, 그리고 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압이 더 잘 떨어질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런 기능을 혈관 내피세포가 잘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능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혈관이 제대로 산화질소를 생성하지 못하니까 잘 확장되지 못하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혈압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VEGF와 같은 혈관의 생성, 혈관의 신생을 돕는 그런 물질들이 또 운동을 통해서 많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VEGF가 뭐 대표적인 건데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입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VEGF와 같은 그 물질의 분비가 더 운동에 의해서 잘 이루어짐으로써 혈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도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점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운동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